안녕하세요. 제 얘기가 꼭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은퇴 준비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즘엔 유튜브나 SNS를 보면 퇴직 후에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거나 심지어 해외로 떠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도 그 낭만에 푹 빠졌었어요. 텐트보다 좀 더 럭셔리하게 캠핑카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바퀴 달린 집에서 어디든 자유롭게 떠나면 인생 이막이 완벽할 거라 생각했죠. 솔직히 말하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늘 꿈꾸던 장면이 있었어요. 아침엔 바닷가 옆에 주차해두고 눈 뜨면 파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밤엔 계곡가에 차를 세워두고 계절마다 달라지는 물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드는 거죠. 그러면 인생의 스트레스도 저 멀리 날아가고 여유와 자유가 가득 찰 것 같았어요. 월급에서 꼬박꼬박 적금 붙고 또 약간의 퇴직금이 모이니 이제 내 삶을 즐길 때가 됐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망설임 없이 캠핑카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년도 못 돼서 후회가 밀려왔어요. 오늘은 그 후회의 몇 가지 이유와 더불어 주변에서 비슷한 길을 걸은 분들의 이야기를 3가지 사례로 정리해 말씀드리려 해요. 나도 곧 은퇴인데 캠핑카 어떨까? 라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사례 예상보다 훨씬 컸던 현실 비용의 벽. 제 친구 중에 저보다 먼저 퇴직하고 캠핑카 생활을 시작한 형님이 있어요. 그 형님 말씀이 처음 23개월은 정말 신났대요. 도시가 싫으면 산으로, 산이 지겨우면 바다로 그냥 차 타고 훌쩍 떠나면 되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다고 해요. 야, 캠핑카 살 때 한 번에 돈이 들어가니 그게 큰 돈이지 하고 땡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이게 관리비, 유지비가 만만치 않더라. 하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가장 큰 부담은 주차였대요. 흔히 노지 캠핑을 꿈꾸지만 현실적으로 매일 노지에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화장실도 필요하고 또 전기나 물도 충전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캠핑장이나 RV 파크를 찾아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쌓이면 한 달에 꽤 큰 돈이 된다고 해요. 또 캠핑카 자체도 집처럼 여기저기 고장이 나거나 소모품을 갈아야 해요. 차이긴 하지만 집 기능을 갖추고 있다 보니 배터리나 발전기, 수도관 관리 등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죠. 저 역시 비슷했어요. 퇴직 금적금 털어서 캠핑카 한 대 샀는데 연비가 생각보다 나빠서 기름값도 만만찮고요. 겨울엔 추워서 난방도 세게 틀어야 하는데 가스비든 전기든 돈이 확확 들어가니 처음에 집세 안 내니 이득이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게 참 부끄럽더라고요. 이 두 번째 사례 외롭고 건강이 걱정되고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저랑 캠핑카 생활을 함께 시작했던 동갑내기 부부 얘기예요. 부부가 둘 다 일찌감치 은퇴하고 이제 우리 둘이서 자유롭게 떠나자 하면서 멋지게 캠핑카 여행을 선언했죠. 근데 한 6개월 지나서 만났을 때 사모님 말씀이 대뜸 이렇더라고요. 야, 난 그냥 집이 너무 그리워. 편한 화장실도 그리고 텔레비전 크게 볼 수도 있고 아랫집 윗집 신경 쓰긴 싫었지만 막상 그 사람들 떠들고 사는 소리도 다 그리워지더라. 사람이 참 간사하죠. 시끌벅적한 아파트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막상 캠핑카에 살다 보니 외로움이 크게 몰려왔대요. 함께 다니는 남편이 있어도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환경에서 낯선 곳을 전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 문제가 생기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해요. 어느 날 남편분이 갑자기 허리가 삐끗해서 꼼짝을 못하게 됐는데 근처 병원도 어디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게다가 이동식 주택이잖아요. 이사 가듯 차를 몰고 가까운 병원 근처로 가긴 했는데 당장 몇 주간 치료나 안정이 필요하니 갈 데도 마땅치 않고요. 결국 도중에 캠핑카 생활을 접고 아들네 집에 들어가서 몇 달을 머물렀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느낀 건 은퇴 후에는 즐기는 것만큼 건강과 안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만큼 어디에서도 안전을 보장받기 힘들다는 게 가장 큰 함정이랄까. 캠핑카 생활이 단순한 여행보다 훨씬 길어지면 의료나
긴급 상황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3번째 사례, SNS 보고 따라했다가 망했어요. 요즘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캠핑카나 차박하는 영상을 많이 볼 수 있죠. 저 역시 그런 영상을 보면서 야, 저런 생활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3번째 사례인 지인 부부는 그쪽에 아주 심취해 있다가 뭐랄까 조금 무리한 투자까지 해버렸어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캠핑카를 사면 더욱 편하고 심지어 거기서 광고 수익도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다는 거죠. 처음엔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여기저기 예쁜 풍경에서 영상을 찍어 올렸어요. 문제는 조회수라는 게 생각만큼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구독자 수에 연연하다 보니 정작 자기들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건 뒷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캠핑카 운전하면서도 어디서 멋진 뷰를 찍을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영상 편집하느라 밤늦게까지 씨름하고 결국 여행인지 노동인지 모를 생활을 반복하다가 한 달도 안 돼서 지쳐버렸다고 해요. 남들 보란 듯이 살겠다고 따라간 길이었지 우리가 진짜 원했던 길은 아니었어라고 하소연하시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또 SNS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콘텐츠가 낭만적이고 예쁜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숨은 비용은 잘 노출되지 않아요. 그걸 모르고 덜컥 캠핑카부터 구매하면 나중에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뭔지 헷갈릴 수밖에 없죠. 현실에서 마주한 문제들 그리고 얻은 교훈. 저는 결국 1년 만에 캠핑카 생활을 접고 다시 작은 집이라도 하나 구해서 정착했어요. 이게 실패냐? 라고 물으시면 사실 전 이제 실패라기보단 비싸지만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해보지 않고서는 몰랐던 걸 너무 많이 배웠거든요. 비용 처음엔 집세가 없으니 절약일 것 같았지만 주차비, 수리비, 관리비, 유류비 등 예측 못했던 부분이 많았어요. 건강 움직이고 여행하는 만큼 새롭고 신나는 건 맞지만 나이 들수록 갑작스러운 몸 상태의 변화나 긴급 상황을 대비해야 하더라고요. 사회적 관계의 어느 순간부터는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일상적인 대화가 그리워지더라고요. 늘 혼자 혹은 배우자와만 붙어 있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진짜 원하는 삶인지 SNS나 다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혹해서 결정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건지 그 안에서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후의 삶이 캠핑카라는 하나의 형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직장 생활로부터 벗어나면 모든 게 다 편해질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집이 바뀐다고 해서 내 인생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은퇴 준비는 철저하게 그러나 내 스타일에 맞게. 마지막으로 저나 제가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강조드리고 싶은 건 딱 2가지예요. 첫째, 꿈꿀 땐 낭만을 실행 땐 현실을 보자. 낭만이 있어야 도전할 용기가 생기죠. 근데 실행 단계에선 냉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은퇴하고 한정된 자금에서 캠핑카라는 큰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관리비나 노후 건강 문제까지 고려했을 때 유지 가능할지 꼭 따져봐야 해요. 둘째, 나만의 인생 이막 스타일을 찾아라. 남이 좋다고 다 내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캠핑카든 귀농이든 해외이민이든 각자에게 맞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인가? 를 충분히 고민해봐야 실망도 줄어들고 적응도 수월해집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때때로 캠핑카 여행을 그리워해요. 원하는 때에 훌쩍 떠날 수 있다는 건 분명 큰 매력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캠핑카 생활을 시작할 기회가 온다면 훨씬 더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최소 몇 달 정도는 시범 생활을 해볼 것 같아요. 그게 저뿐 아니라 대부분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 이막이 시작된다는 설렘에 무작정 뛰어들기보단 조금은 계획적인 준비와 냉철한 현실 파악이 먼저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캠핑카 생활이든 또 다른 무언가든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알찬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길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